정책적 뉴스는 뭐냐면 뭐 이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아니면 뭐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놨다. 이런 얘기라든지 것들 보면 보통 통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기관과 연기금과 테마 자금이 동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기적 자금 흐름을 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차트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잇는 법,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입니다. 차트 좀 본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MACD, RSI, 볼린저 밴드. 근데 왜 실전에서는 다 틀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이유와 진짜 타이밍 포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눌림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눌림목과 이탈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차트에는 파동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눌림목인가요? 아니면 추세 이탈인가요? 이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눌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눌림목이란 상승 추세 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고요. 자, 여기서 추세 자체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가다가 이렇게 밀리는 부분, 이렇게 가다가 좀 눌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다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만약에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을 해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 아래서 약간씩 밀릴 때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이 눌림목에 대해서 이게 눌림목인가 긴가민가 할 때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거 눌림목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탈은 무엇인가? 그냥 이 추세에서 잠깐 눌리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탈은 뭐냐? 지지선이 무너지고 수급까지 빠지는 구조적 후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동반됩니다. 자, 수급 현상을 한번 봐야 되죠.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고 있는가 아니면 버텼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하는 그 가격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결국에 여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결국 추세 자체가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지를 해주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까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잠깐의 그런 구조적인 쉬어감이 아니라 이거는 이탈이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눈치가 생기는 거고, 차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행동의 기록이에요. 그 행동의 주체가 외국인이냐 뭐 기관이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 또한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 돌파와 덤핑의 차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바로 거래량 돌파, 거래량 덤핑인데, 거래량 돌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뭐냐, 양봉, 우리가 빨간색 봉, 파란색 봉 이거 있잖아요. 빨간색이면 기분 좋은 양봉이고, 그리고 여기 채워진 게 파란색이면 음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양봉이어야 되고요. 거래량이 돌파되는 양봉. 근데 전에 고점인 가격대를 또 뚫어준다. 예를 들어서 이때 가격대가 있는데 이게 뭐 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어주는 가격대가 또 형성이 됐다. 이 5,000원 뚫면서 얘가 쭉 올라갔죠. 얘가 쭉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근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샀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는 확신을 하면서 매수 진입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좀 더 눈치를 빨리 채서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알아차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만 매수를 해도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발판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좀 늦게 매매를 했다, 약간 좀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거래량 돌파하고 이때 지금 장대 안봉이에요. 근데 어떤 재료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숙련과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때부터 우리가 좀 타이밍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거래량 덤핑은 무엇이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이탈을 하고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인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는 그만큼 매수와 매도가 막 싸우다가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쑥 달리면서 수급 또한 이렇게 확 죽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거래량, 수급, 가격 위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부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봉이냐, 그리고 이게 꽉 찬 양봉이냐, 아니면 매도가 더 많은 윗꼬리 양봉이냐. 물론 윗꼬리 양봉이 항상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반복됐을 때 매집봉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윗꼬리, 매도가 많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분. 근데 거래량까지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면 그만큼 심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량이 실렸던 거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눈치를 채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매수 진입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수급 변화의 3가지 특성입니다. 수급의 시점은 언제인가? 뉴스 직후 5분, 10분 내 반응은 강한 매수 알고리즘 작동 신호다. 그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매수 알고리즘 작동의 신호가 발동이 됐다라는 거고, 체결 강도, 우리가 호가창 이렇게 보면 체결 강도가 나와요. 120, 180 이렇게 나오는데 110 이상이면은 좋다라는 부분이고, 매수 우위 누적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호가창을 통해서 체결 강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이 지금 인기가 좋다, 체결 강도가 높다라는 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수급의 지속성, 오후까지 순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총 상위 매수 지속은 추세 가능성, 추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후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러면 이게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시총 상위,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뉴스 분석과 수급 예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크게 정보성 뉴스, 정책적 뉴스, 실적에 대한 뉴스,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뉴스는 수급 주체를 다르게 좀 유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성 뉴스는 뭐냐, MOU 체결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어느 외국계 기업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술 수출, 공급 계약, MOU라는 단어가 나오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외국계 알고리즘이 뉴스 키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정책적 뉴스는 뭐냐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아니면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놨다, 이런 얘기라든지, 정부가 TF팀을 가동시켰다, 아니면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보통 통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기관과 연기금과 테마 자금이 동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테마 자금은 물론 단기적인 부분만 보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기적 자금 흐름을 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요. 실적에 대한 뉴스, 호실적이 나왔다, 이런 거 보셨잖아요.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어닝 쇼크 나왔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면 기관이 먼저 알고 매수를 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외국인들이 추격 매수를 합니다. 특히 실적 관련주는 장중보다는 장마간 이후에 반응이 더 큰 경우도 많고, 요즘엔 넥스트레이드가 생겼지만 예전엔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상한가 가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뉴스가 나오면 우린 이걸 봐야 되고 이 수급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뉴스 종류에 따라서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를 체크하면 단순 뉴스가 아닌 매수 타이밍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좀 외우시면 이거는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차트 흐름과 차트 패턴으로 수급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결국에는 수급과 뉴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시각화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차트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트 보면 이렇게 양봉, 음봉, 캔들 있고 이동평균선 있고 하면서 그림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주식을 아예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그림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결국엔 차트도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패턴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차트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한 결과예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가 그냥 좋다라기보다는 왜 이런 모습과 모양이 나왔는지를 읽는 게 핵심이다라는 부분들. 뉴스 발생 직후에 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돼요. 긴 양봉이 나온다, 윗꼬리 음봉이 또 나오고 눌림봉이 나온다, 재돌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긴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변화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마감이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눌림이 나왔는지 재돌파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뭘까요? 세력이 진입을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개미들을 막 터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확 터져요. 그리고 우리가 분봉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봉으로 연속적으로 양봉이 막 터지면서 말아 올라가요. 분봉이 세게. 그럼 이거를 다 개미들이 털린 물량들을 세력이 먹으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거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급이 실리는 구간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21선, 전일 종가, 갭상승 지점의 눌림 지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21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다 아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1선이 뭐 세력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동평균선 쭉 가다가 21선의 캔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캔들이 이렇게 추세 자체가 바뀌는지, 그러니까 눌림으로 말 그대로 눌림목인지 이런 부분들, 지지를 받는지 이런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 꼭 갭상승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도 이탈하지 않고 눌림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일 종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눌림을 받고 지지를 받고 수급이 이 비슷한 구간에서, 물론 완벽하게 여기서 눌림이 발생한다라기보다 이 즈음에서 외국인 기관 큰손 메이저 수급의 유입이 확인이 되면서 보인다면 그때는 수급이 뒷받침된 지지선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이평선과 거래량의 교차도 한번 좀 봐야 돼요. 뉴스 전에 거래량이 5배 이상 터졌어요. 근데 5일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뉴스 전에 거래량이 5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약간 추세 전환, 단기 추세, 특히 이중 바닥 이후에 돌파를 하는데 5일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다. 근데 거래량도 그 전에 막 실려 있었어요. 손을 탄 거죠. 뉴스, 수급, 차트가 3중 지지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매수 타점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